시스템 리스크 때문에 하락할 겁니다. 신용 리스크 맞죠? 시스템 리스크, 신용 리스크 때문에 신용이 자금이 경색됐고 신용 리스크로 인해서 시장이 빠질 겁니다. 우리 작년에 이미 배웠던 겁니다. 1년 전에. 남들은 몰라. 다른 어떠한 코인 방송, 경제 방송 이런 거 배워. 우린 미리 알고 있었어요. 1년 전부터. 이번에 실리콘밸리 은행이 뭐 파산 관련해서 이슈가 터졌고, 달러 가치를 보셔야 됩니다. 금의 가치는 올라갔어. 금 가격 올라갔고, 자, 달러 가치가 어떻게 됐죠?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채권 수익률이 떨어졌습니다. 떨어졌고, 달러 지수가 떨어졌어요. 원달러 환율은 22만 급락했죠. 1300원대가 깨졌을 겁니다. 아마 1200원대. 1300원 초반대에서 이제 마무리인데 아마 1200원대 갈 거예요. 보통 미국에 있는 은행이 도산이 나거나 파산되거나 이게 막 와 진짜 2008년 리먼 사태처럼 이렇게 글로벌 경기 대공황이 일어날 것 같아. 그러면 달러가 강세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근데 달러가 떨어졌어. 금 가격이 올랐네. 국채금리 떨어졌고 또 달러 인덱스 떨어졌고.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인 거예요, 요거를? 금융 리스크까지 번질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없어 보인다. 요걸로 인해서 연준이 금리를 못 올린다. 그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이 정도는 뭐 2008년 리먼 사태처럼 퍼지지 않는다. 라고 받아들인 겁니다, 시장이. 이해되셨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캐치를 하셔야 돼요. 시장은 이렇게 받아들였고, 실제로, 진짜로 이렇게 뭐 시스템 리스크로 퍼질 확률은 적습니다. 이거 뭐 무너졌다 그래서 진짜 미국이 망한다, 미국에 있는 뭐 JP모건 골드만삭스까지 무너진다, 그러기에는 사실상 힘들어요. 힘들지만, 나머지 작은 은행들, 정크번드, 위험채권, 회사채, 부실채권, 이런 거 위주로 갖고 있는 은행들은 무너지는 은행들이 많을 거다. 많을 거다. 그렇게 되면 얘네들이 무너지고 많아지면 연준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금리를 인상하는 거를 좀 중지해야겠죠. 동결해야겠죠. 하고 나중에는 인하까지 할 겁니다. 하게 되면 미국 집권당 입장에서는, 제니 옐런 누님 입장에서는, 바이든 입장에서 내년 11월 대선 자금들 찍어내고 유동성 공급해야 되는데 연준이 금리를 올리네? 미국 정부와 연준이 같은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면 당연히 내년 대선에 있어서 힘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터지고 야 금리를 내린다? 금리를 내리는 만큼 돈을 찍어내서 표심몰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집권당은. 이런 식으로 쭉 가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다 퍼즐이 맞춰가고 있어. 우리 코인이시 가족분들 배운 대로 그대로. 어려울 거 있나요? 이게 사실 막 지금 처음 듣거나 처음 코인이슈 방송 보시거나 얼마 안 되신 분들은 막 이렇게 막 걱정하고 막 그러실 거야. 근데 코인이슈 영상을 1년 정도 이상 보셨다 하신 분들은 지금 덤덤해. 왜? 실버게이트가 무너질 거, 실리콘밸리가 무너질 거는 몰랐어. 근데 이미 작년부터 어떻게 될 건 알았어. 작년부터 우리 어떻게 될 거 알았죠. 어떻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코인이슈가? 시스템 리스크 때문에 하락할 겁니다. 신용 리스크 맞죠? 시스템 리스크, 신용 리스크 때문에 신용이 자금이 경색됐고 신용 리스크로 인해서 시장이 빠질 겁니다. 우리 작년에 이미 배웠던 겁니다. 1년 전에. 남들은 몰라. 다른 어떠한 코인 방송, 경제 방송 이런 거 배워. 우린 미리 알고 있었어요. 1년 전부터. 걱정할 거 단 한 개도 없어. 이게 딱 터졌어. 비트가 빠졌네? 뭐가 빠졌네? 그러면 우리는 미리 알았고 준비한 대로 차근차근 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어려울 거 있나요? 그대로 간다는 거. 어려울 거 단 한 개도 없다는, 걱정하고 놀랄 필요도 없어. 놀래고 막 걱정하시는 분들은 최근에 오신 분들, 코린이 분들, 아니면은 뭐 코인이슈 영상과 담 쌓고 지낸 분들, 그런 분들이 그러겠죠.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 자, SVB 훅폭풍, 시그니처 은행 연쇄 파산, 국내 금융권 영향은? 한국 얘기를 조금 해드릴게요.
실리콘밸리뱅크 시그니처 은행 연쇄 파산의 주식 200억 원 손실 우려. 자, SVB 얘네들이 무너짐에 따라서 이거는 미국만의 문제다. 전세계 글로벌 국가들 기업들한테 영향 끼치지 않을 거다 라는 분석은 잘못된 겁니다. 얘네에 투자한 글로벌 기업들이 수많은 기업들이 있고 해당 국가는 뭐 인도, 중국, 한국, 뭐 일본 다양합니다. 유럽까지. 그리고 얘네들이 미국에만 있는 은행이 아니라 다 지사가 있어. 뭐 런던도 있고 뭐 아시아권 은행도 그 지사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해외 각국에 다 퍼져 있습니다. 하다못해 우리 국민연기금, 국부펀드, 한국투자공사, KIC도 200억 정도를 담았어요. 실버게이트 좀 담았고 그리고 얘네 실리콘밸리 좀 담았고 얘네 두 개를 담은 게 합쳐서 200억. 그래서 만약에 얘네들을 아예 못 받는다 그럼 200억 손실 처리가 나오겠죠. 지금 한국의 문제점, 한국이 위험하다, 우리 올해 한국은 진짜 위험해질 거다 라는 내용들을 좀 몇 번 다뤘었죠. 우리나라 가계부채 세계 3위, 2위 호주. 지금 한국의 가계부채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가계부채 비율이 105.3%, 세계 3위를 유지한 것. 요게 전세금까지 다 합치면 뒤집어져요. 한국의 가계부채가 전세금까지 다 포함해서 합치면 OECD 1위라고 합니다. OECD 1위.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5.3%. 37개국 주요 37개국 가운데 한국이 104.3%로 부채가 가장 많다고 합니다. 증가 속도도 6%, 가장 빠르고. 가계부채가 GDP를 웃도는 경우에는 한국이 유일하다 그래요. 우리 주식 투자하신 분들, 뭐 경제 공부하신 분들 막 답답한 분들 많죠. 야, 봐라. 미국에서는 금리를 저렇게 올리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소극적으로 올리냐. 뭐 때문에 그래요? 부동산, 가계부채. 가계부채가 이렇게 많은데 금리를 올리면 어떻게 될까? 우리 한국에 있는 자영업자분들, 장사하신 분들, 사업하신 분들 다 쓰러집니다. 금리 올리는 게. 자, 여기다가 또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킹달러의 한국 1인당 국민소득 32,000달러대로 급감. 달러가 강세가 나오니까 우리 원화 뭐 달러 제외하고 다른 나라 화폐들 가치가 쭉쭉 떨어집니다. 쭉쭉. 근데 그 중에 원화 가치가 크게 빠졌죠. 왜? 한국의 수출이 잘 안 돼. 부동산 시장이 정체되어 있고 최근에 부동산 막 그 관련해서 또 이렇게 상승이 나왔죠. 시장이 좋았습니다. 최근에 부동산 시장이 최근에 좋았는데 코인이셔 그때 어떤 말씀을 드렸었죠? 부동산 관련해서는 제가 딥하게 말씀을 못 드립니다.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고 코인이슈보다 부동산 관련해서 뭐 잘 다루시는 분들, 전문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기엔 좀 신뢰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따로 말씀을 안 드리는데 우리 멤버십 방송도 그렇고 정규 방송도 그렇고 최근에 우리 한국의 부동산 시장이 다시 분위기가 흐름이 좋았죠. 둔청주거니 또 이렇게 뭐라 그럴까 잘 됐고 또 그걸로 인해서 또 다른 데도 반응이 좋았고 근데 지금 다시 분위기가 꺾였습니다. 야, 이제 부동산 저점 찍었구나, 괜찮아지는구나 함과 동시에 다시 꺾였어요. 규제가 잠깐 푼다 그래서 잠깐 좋을 뿐 부동산 시장은 우리 경제의 후행지표입니다. 후행지표라는 뜻은 뭐예요? 앞으로도 더 저점 갱신을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뭐 기초적으로 알고 있는 것들이 주식은 선행한다, 경제에. 그리고 부동산은 후행한다. 이렇게 많이들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은 아직 저점 안 나왔다. 더 빠진다. 근데 여기다가 한국은행, 중앙은행에서 금리를 더 올려. 한국의 부동산 시장 어떻게 될까? 자, 실리콘밸리 은행에 누가 들어갔어요? 주식을 한국의 우리 국부펀드 KIC가 이렇게 들어갔대. 그러면 국민연금, 한국의 무슨 국부펀드, 뭐 상황연금 이런 애들, 연금 애들이 미국에 있는 은행주들, 금융주들 투자를 했는데 그 해당 은행이 또 연쇄 도산이 났어. 근데 그 해당 은행은 미국 장기국채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위험 정크본드.
부실 채권을 갖고 있었어. 미국 정부에서 보장을 안 해준대. 25만 달러 이상이 나와도. 그럼 어떻게 될까? 한국뿐만 아니라 해당 은행을 담았던 투자했던 세계 각국의 연기금부터 기업들은 손실을 얻는 겁니다. 로스 처리가 나오는 거예요. 로스 처리 나오는 만큼 그 기업의 실적 발표도 안 좋게 나올 거고 재무제표도 안 좋을 거고 만약에 그 기업이 무너지면 그 기업과 뭐라 그럴까 어음이 됐던 아니면 뭐 이런 그 자금이 서로 이렇게 연동이 되어 있던 뭐 대출이 됐던 해당 은행들도 또 영향을 받는 거고 우리가 봤을 때 미국에 있는 뭐 실리콘밸리 얘네 뭐 망했네 파산 뭐 여파하겠네 무너졌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얘가 무너지면 또 달고 들어오고 또 얘가 무너지면 또 얘랑 또 연관되어 있고 비유를 한번 해드렸죠. 은행이 땅이다. 땅 위에 뭐예요? 건물이 세울 수 있죠. 건물은 기업이다. 땅이 흔들리는데 건물이 어떻게 안 무너져? 다 무너지지. 이게 하나만에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시스템 리스크가 뭐랑도 같냐면 코로나와도 같아요. 우리 이렇게 길거리 지나다니다가 내가 코로나를 걸렸어. 또 코로나 얘기하니까 코인이슈 또 코로나 걸렸을 때 생각이 나네요. 참 아이러니한 게 코로나 걸려서 그 일론 머스크 얘기를 했었는데 내용을 달았었는데 그게 또 조회수가 1등이 나왔어요. 10만 몇 회였나 제일 또 반응이 좋아서 이거 코로나를 걸리고 방송을 해야 되나 그때 막 목에 악을 지르고 막 힘을 지르고 싶어도 못 지르니까 많이들 좀 조르셨을 겁니다. 그때 이렇게 했었는데 내가 코로나에 걸리면 내 친구, 내 가족 코로나에 어떻게 돼요? 감염이 되죠. 내 가족, 내 아버님, 어머님이 코로나에 걸려. 그러면 어머니, 아버님의 직장 동료들, 또 직장 동료의 가족들, 또 그 가족들의 친구들 계속해서 일파만파 커지는 겁니다. 미국의 은행 시스템 리스크도 같은 거예요. A라는 은행이 무너지면 A라는 은행에 돈을 맡겼던 고객들, 일반 고객들, 기업들, 또 투자했던 스타트업들, 얘네들 싹 다 무너지고 또 얘네들이랑 또 연결되어 있는 또 은행들, A라는 은행이 B, C, D, E 다른 다양한 은행들과도 어떻게 해요? 돈이 서로 오고 가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은행 시스템 리스크는 줄도산 날 수 있는 가능성이 조그마한 은행들은 앞으로 적어도 3개에서 5개 조그마한 은행들 위험한 은행들 얘네들은 나올 거다. 걔네들 나온다고 해서 다 미국 정부가 전액 보장해주고 이런 거 없습니다. 이번에 실리콘밸리가 뭐예요? 미국 국채를 들고 있었기 때문에 보장해준 거예요. 자, 그러면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위험성들이 있고 안 좋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땐 뭘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차피 우리가 금리를 인상을 해서 금리가 지금 높은 시점에 있죠. 4.75 높은 시점에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가격이 오르면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갔어. 그러면 반드시 떨어집니다. 계속해서 올라가진 않아요. 올라갔다 떨어졌다 또 올라갔다 떨어졌다 항상 상하를 계속해서 반복을 하는데 지금 미국 기준금리가 높아. 그러면 언젠가는 떨어지는 게 맞아. 근데 이게 언제 떨어질 건지 올해 떨어질 건지 내년에 떨어질 건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하겠죠. 자, 지금 이러한 일들이 뭐를 앞당기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 안 좋죠. 안 좋습니다.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금리 인하를 앞당기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번 연도 연말에 금리 인하 예상을 했다면 그걸 조금 더 앞당겨줘야지. 왜? 시스템 리스크까지는 아니지만 그 비슷한 게 터졌으니까. 연준이 금리를 올리고 싶어도 못 올리니까. 자, 금리를 인하한다는 건 물론 무조건 주식이든 코인이 무조건 다 올라간다는 거 아닙니다. 금리 인하는 경기 침체를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코인이슈가 말씀드렸던 어떠한 시점에서는 가격이 한 차례 더 빠질 거예요. 빠질 건데 큰 틀로 봤을 때 금리를 내린다는 건 우리 비트코인 가격이 1억 5천만 원 이상 갈 수 있는 시발점에 어떻게 해요? 도착을 하는 거다.
준비를 하는 거다. 우리가 100m 달리기를 해. 처음부터 100m 달리기 전력 질주 못하죠. 도움닫기부터 시작해서 몸도 풀고 준비 운동도 하고 10m, 20m, 30m, 40m 해당 구간마다 우리가 해야 되는 동작들이 다 달라. 이해되셨나요? 그 100m 결승 지점 골이 나는데 조금 더 앞당겨진 겁니다. 지금 사태로 인해서. 이해되셨죠? 금리가 내려가고 목표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목표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고 금리가 내려가면 미국 재무부가 됐던 연준이 됐던 뭐를 할 수 있어요? 유동성 공급을 할 수 있습니다. 돈을 찍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돈이 어디로 들어갈까? 우리 주식, 코인, 자산 시장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자, 금리 인하가 앞당겨졌다는 건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나 시점이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기회가 오면 잡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해되셨죠? 잡으셔야 된다는 거.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Hey, I got a confession. Been losing all momentum.